예, 안녕하십니까.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이제 원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래도 어려운 시험은 그 실패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남은 계획을 또 잘 세워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지금 이제 필요한 마음가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학원에 오게 된 계기들이 아마 주변에서 강력하게 권유를 많이 할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학원처럼 이제 과장된 홍보를 하거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학원은 아니고 아마 여러분 동료들이 또는 여러분 선배들이 베리타스 가면은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이제 모이는 학원인데 그런 판단들이 아마 그 호에 기초한 조언들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또 조언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경로보다는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합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학원에서 이제 붙은 학생들을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또 학원이 이제 역량 부족 내지는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붙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또 불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적으로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합격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듣는 그런 그 학원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제 학원의 시스템 내지는 학원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이제 학원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학생들이 보낸 문자를 여러분 점수대에 맞게 제가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학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쌓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뭐 20분 이렇게 걸리고,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은 앞에 접수를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할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담한 학생들이 접수한 학생들이 한 80명 이 정도 돼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학생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또 소화를 못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새로 내일 시간을 정해 드릴 테니까, 내일 또 이렇게 번거롭지만은 학원에 한 번 더 들리시거나 아니면은 여의치 않으면 오늘 상담을 받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 왔을 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많이 느끼고 동료들끼리 주고받는 말입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느끼고 또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느껴요. 입장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또는 본인 입장에서 학원의 시스템에 경험을 해보면은 매일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매일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학교 다니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이 법점연 모의고사를 보는 6월, 8월, 10월 이때 실력이 이렇게 느는 느낌이 들고 변호사 시험을 경험하면 또 이렇게 실력이 느는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을 학원은 매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험이 있다 이걸 전제로 오늘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공부 밀도 내지는 공부에 대한 진지성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이제 본인이 편하게 이렇게 공부하던 그 부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의 시스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팜플렛을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한테 더 도움되는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를 가장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 또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점수대가 높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개를 이렇게 시행착오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제시하는 체크리스트 안에, 시행착오 리스트 안에 본인의 장래 계획이 들어있다면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혼자 고립되어 하는 공부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이제 시험을 실패했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이 여러분한테 되게 이렇게 심적으로 불편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학교를 벗어나서 하거나 혼자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폐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점수를 기준으로 800점 이하다. 이 부분이나 우리 이제 7.0 만의 기준인 840점 이하나 제가 볼 때는 동일합니다. 800점 이하라면 객관적인 위치가 하위 한 80% 선입니다. 더구나 70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학생의 능력과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들은 저희들이 7.0 반이나 K2 반이나 이렇게 보면은 성과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로스쿨을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가 잘 선발을 하고 그다음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능력치가 동일하다 이걸 전제로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법학에 대한 지식이 쌓여있지 않다 이런 학생들이 혼자 산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이 학원에 온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이거는 진실에 가깝지는 않아요. 안 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 점수대 학생들이 혼자 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고 그 혼자 하는 안에는 그럼 내가 온라인 강의를 듣죠. 이것도 혼자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여기에 대한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하위 80%입니다. 하위 80%. 그 일은 촘촘히 있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50% 안에 들어간다, 40%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혼자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는 내지는 컨텐츠로는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혼자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를 하는데 NC생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예요.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일 뿐이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 NC생 안에는 실력이 이제 낮은 학생도 있지만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학생도 있고 열심히 하면은 NCR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분위기 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강의만 수강한다.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아주 일부만 사용해서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착오 중에 아주 중요한 착오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같은 얘기로 이어집니다.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 우리 학원이 이제 많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매일 시험 보는 겁니다. 매일 시험 보면은 이 시험을 보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은 온라인을 들으면서 그럼 거기 있는 시험을 보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모의고사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런 의미는 10% 이하예요.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시험이 안 된 학생들이니까 현재 본인의 실력을 확인한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고 그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의고사를 보는가 하면은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을 받아서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했는데 오늘 점수가 동료들보다는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으면은 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내일 시험을 봐가지고 개선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하고 개선이 안 됐으면 다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서 다시 공부에 반영하고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성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하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데 혼자서 모의고사를 본다 이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되고요. 모의고사 실전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불합격 당시 공부 환경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요. 예컨대 제가 1년에 상담을 수백 명 하죠. 수백 명 하는데 공부 환경에 대한 변화를 두는 걸 되게 이렇게 저항감이 강합니다. 집에서 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 다음 학교라는 공간이 편하고 이렇게 되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 내지는 시험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환경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기존에 편한 공간, 동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집, 이런 공간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험이 되기 위한 확률이 가장 높은 공간을 정하고 본인 생활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 파괴적으로 본인은 혁신을 좀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같은 공간을 고집한다 이렇게 하면 편한 부분에 있겠지만은 실력 향상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암기창 기출문제를 반복한다. 이 부분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요. 이렇게 해요. 저걸 주교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친구는 또 우리 학교는 저렇게 해서 많이 됐고 나도 저렇게 했는데 안 됐을 뿐이니까 원래는 암기창과 기출문제를 더 독하게 내가 반복할 거야. 그 결심을 대부분 학생들이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이 법학에 대한 접근성이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여서 일단 저렇게 해서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확장성을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게 갖는 가치가 예컨대 100이라고 하면은 100을 주입했는데 120이나 150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100을 주입했는데 60이나 70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확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확장성을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원래는 내가 노력이 좀 부족해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반복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암기창을 보는데 여러분 며칠 걸리겠습니까? 기출문제를 반복한다 며칠 걸리겠어요? 기본적으로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그걸 제 생각에는 그걸 반복하더라도 한 달 내지 두 달이면은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에 와서 또는 개인적으로 한 8개월을 공부를 하는데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고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8개월을 고민하면서 때로는 학생에 따라서는 공부한 양이 한 달이나 두 달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놀다가 시험 한두 달 전에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서를 봐야 돼요. 시험이 안 되는 학생들은 기본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서를 보면은 지식이 늘어. 특히 객관식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 학생들은 100이면 100이 기출문제 반복하는 학생들입니다. 기출문제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면 새로운 문제예요. 그걸 또 반복하는 겁니다. 예컨대 올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암기창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한다면은 늘어난 지식의 양이 올해 변시는 제외하는 거고 내가 봤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이고 6모, 8모, 10모 정도를 더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공법으로 치면은 120문제를 늘려서 가는 거예요. 120문제를. 8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120문제를 더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은 또 내가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해야 됩니다. 차분차분 해야 되고 기본서를 보라 이렇게 하면 또 학생들이 시간이 되나요? 이렇게 또 반론을 해요. 근데 민법 기본서를 예컨대 다른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두꺼운 기본서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 과목이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민법은 반드시 기본서를 봐야 되는데 예컨대 기본서가 한 1200페이지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1200페이지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 있습니까? 10페이지는 읽을 거예요. 10페이지는.
그럼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100페이지를 읽는데 민법을 공부하는데 12일이면 기본서를 보는 겁니다. 12일이면 기본서를 한번 보면은 두 번째 볼 때는 7일이면 봐요. 내지는 6일이면 보고 그 다음 볼 때는 정리된 걸 또 보니까 4일이면 보고 시험 전날이면 하루를 보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학창성을 스스로 차단을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시험을 보더라도 실력이 조금 늡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고득점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전부 다 기본서입니다. 암기장 기출문제가 보조자료이지 그걸 기본서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이 경로를 통해서 시험이 안 됐다 내지는 점수가 낮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 뭐 객관식이든 사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픈북을 기회를 한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책을 봅니까? 예컨대 객관식이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주관식에 모르는 논점이 나왔다. 오픈북 기회가 있습니다. 암기장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기본서도 있어요. 어느 책을 펼치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서를 펼 거예요. 왜 기본서를 펴죠? 그 안에는 다 있으니까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책을 보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그걸 저장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맞히겠다 이렇게 해야지. 작은 양을 저장해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아예 모르고 여기 이렇게 용케 나오면은 내가 시험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용케 나오면 본인만 나옵니까?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적중되는 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일단 출제 1원칙이 기출문제 배제 원칙입니다. 몇 년치 기출문제를 모아놓고 이거는 빼고 출제해 주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니까 계속 뒷북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일정한 고통의 시간이. 그 고통을 내가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이 아주 길어지니까 이것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진척이 없는 느낌만 공부를 한다. 이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느는지 안 느는지 느낌이 없어요. 느는지 안 느는지.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왜 읽는가? 이 부분을 읽음으로써 미래에 어떤 효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또는 그런 느낌이 없는 공부입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법서를 읽어야 되는 특유한 논리들이 있어요. 그 논리들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퀘스천이 계속 생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느낌이 없으니까 신척되는 느낌이 없으니까 내일을 쉬어도 주는 느낌도 없고 모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느는 느낌이 없으니까 예부 자격이 없는 그냥 진공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반복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연연이 쌓이면은 쳇바퀴 돌듯이 그런 부분은 이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수칙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정하게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아, 내가 84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는 장하기는 하지만은 또는 800점이다 노력의 결과물이긴 하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고 그냥 변실을 붙은 학생들이나 컷 근처에서 붙은 학생이나 아니면 컷에서 차이가 있게 떨어진 학생이나 우리가 볼 때는 법학 지식에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더구나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냉정하게 내가 되게 모르고 있구나. 내가 법에 대해서 지금 진입도 못했구나. 이 부분에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아까울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700점대인데 보던 기본서 어떡하나요? 이걸 지키고 싶어 이렇게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본인한테 어떤 역할을 했냐고. 뭐 책을 바꾸든 책을 유지하든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로부터 다시 해야 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동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좋은 동료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자 고립돼서 공부하게 되면은 일단은 두뇌가
심리 상태가 정상을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동안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 없이 계속 혼자서 고립돼 사는 겁니다. 아마 두뇌를 분석해 보면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두뇌 상태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 즐거운 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더라도 이렇게 사람 속에 섞여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 전문가들은 학원 선생님들이 최고 전문가예요. 학교에 이제 그 교수님들도 뛰어난 분들이지만은 책임감이 우리만은 못할 거예요. 대학원이다 이런 교육기관은 특성도 있는 부분이고 뭐 졸업을 시키고 학위를 주면 우리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인 상태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금해야 될 것이 변호사가 진행하는 과외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전문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정도. 나은 정도가 준비를 하니까 나은 정도. 이 정도로 봐야지 전문가 눈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핵심을 지적해서 개선까지 진행을 한다. 이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스쿨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남을 지도한다 이 부분은 불가능해요. 와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의 반복입니다. 생활환경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은 치열하고 이제는 뭐 사법시험 못지않게 수준이 높아졌고 또 학생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경제적 부분을 배제하고 선택을 하세요. 결정을 할 때.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 1%도 높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신림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신림동에 캠프를 정하고 불편하지만은 신림동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어떤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1시간인데 통학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건 안 돼요, 시험이. 그거는 여러분 생각에는 1시간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 눈에는 오는데 1시간,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이에요. 그리고 가는데 1시간,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이렇게 하니까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한 달이 모이면은 4, 30입니다. 하루에 10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남들이 30일 공부하는데 본인이 18일 하는 겁니다. 물론 시험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또는 돼야 되겠지만은 본인의 역량을 일부 발휘해서 되는 거니까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고 더구나 실패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림동을 들어와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또 공부를 하다가 지나치게 피로가 쌓여서 공부가 안 되면은 잠시 쉴 수 있는 거리 이 거리에 캠프를 정하고 생활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모의고사예요. 학원에 모의고사 보면 상위 30%는 실명으로 공개를 계속합니다. 그 본인의 위치에 이런 부분들이 더구나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1등이 그 다음 날은 60등이 되고 뭐 4등이 그 다음 날은 100등이 되고 이런 공간이 학원입니다. 계속해서 본인을 경쟁 노출시켜야 되고 혼자 하게 되면은 본인이 에너지를 가동을 해야 돼요. 외부 자격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내가 에너지를 가동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 가동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겠죠.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법학 공부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막 읽으면 안 돼요. 막 읽으면. 법학 서적을 읽는 방법이 있고 또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쓰는 방법이 돼요. 이게 객관식이든 사례든 기록이든 다 연결입니다. 나는 객관식은 잘하는데 기록이 약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는 또 객관식 고득점 했는데 사례가 엉망이에요. 이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줄기를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고 아니면 되게 힘든 게 법학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 법에 대해서 학부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다가 대학원에 와서 3년 만에 해라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차분히
손을 잡아서 이끌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낮은데 법학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또 노력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척은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니까 그 길도 막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로스쿨 입학할 때부터 기본서를 봤더라면 지금쯤 한 20번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볼 때가 이제 속도가 느린 거지. 한번 보고 나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지고 3배로 빨라지고 1학년 때 한 2번 보고 2학년 때 한 서너 번 보고 3학년 때 시험이 다 왔으니까 보게 되면 한 15번, 20번 봤을 겁니다. 아마 이 공간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을 겁니다. 매일 모의고사 보기입니다. 꼭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런데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이걸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변시어 시험 강도가 개인이 시험 강도를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는 게 불가능입니다. 하루 이틀은 이어갈 수가 있는데 계속 이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 뭔가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게 지금 시험 환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본인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데 길을 고민할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와서 훈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현명한 길이고 비용도 아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1년 다 하면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학원비는 그냥 그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여기서 제가 주의하시라 또는 이렇게 하시라 이 방법에 벗어나서 하지 마시고 그 방법 안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 능력대로 사회적 지위를 찾아야 됩니다. 7,000명반 K2반은 차이인데 똑같습니다. 또 그거 이제 입실 자격의 차이를 두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어떤 부분이 이제 더 있는가 하면은 모의고사는 주 5회 동일합니다. 객관식 문제 사례형 70분 동안 매일 봐요. 목요일 빼고 일주일에 5번. 똑같고 K2반에 추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주위에 대면 첨삭을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K2반 학생들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강을 진행합니다. 저녁에 3시간씩 강의를 진행하는데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면 첨삭 부분도 의무상은 아니고 우리 이제 K2반의 주력 선생님들이 다 로스쿨 출신의 고득점 변호사들입니다. 뭐 이관영 변호사도 그렇고 정현석 변호사도 1100점을 넘긴 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 그 애로 또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들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요건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하면은 입안에 들어와서 시험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스파르타 7,000명반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가늠을 하는가 하면은 예전엔 같이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더 특별히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혼합되어 있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리해서 더 선생님들이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점수에 맞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K2반에서도 합격생이 끝까지 따라가는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7,000명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비슷해요, 학생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상 수험생입니다. 대면 첨삭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학생들. 밀착 지도가 좀 필요하다. 실강이 좀 필요하다. 강의를 통해 기초학습이 좀 필요하다. 점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또는 졸업을 이유 중이어서 차분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K2반 진입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졸업을 유예하고 학원에 들어와서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원래 1,00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이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료 대면 첨삭, 채점 강평, 기록형 스터디입니다. 기록형 스터디는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는데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스터디를 짜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진행한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본 걸 변호사들이 채점하고 첨삭을 해서 강평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스터디 부분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토요일 날 진행되는 시험만 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학원에 들어오면은 정규 시험이 일주일에 5번, 기록형 시험이 1번 이렇게 되니까 6번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효용이다, 효율이다 이런 부분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실강, 동영상 무료로 다 지원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작년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원해 드리고,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학원이 가지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다 지원해 드리고, 원룸이 필요하시면 원룸을 요청하십시오. 혹시 그 신림동에 원룸을 얻을 때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주의라기보다는 고려 대상입니다. 고려 대상인데, 옆방에 이제 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학생인들이었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변실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야 되는데 옆방이 시끄럽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학원 원룸에 들어오시면 안전하고, 그 다음 생활 패턴에 대한 방해 요소들이 없고 이런 부분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원에서는 상위 30%는 항상 지급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은 학생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뭐 의욕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6번, 7번, 8번, 9번 뭐 다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지원 절차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학원의 홈페이지에 하시고, 저는 저하고 이제 개별 면담을 좀 해야 됩니다. 면담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 고충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 이제 학원에 들어오면은 주변에 부담을 많이 주겠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학원이 또 선택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커리큘럼인데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하고, 오후까지 저녁에는 강의 듣고, 그 다음 목요일은 밀린 진도를 좀 보충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 동일하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기록형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데 이거는 기록형 특강은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냥 공부를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말에 1분만 쉬고 계속 공부를 하되 필요한 부분은 강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녁에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강의 듣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나는 혼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강의를 듣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10시간 해야 될 걸 우리가 1시간만 해결해 줘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이 너무 무거우니까 강의를 통해서 내가 덜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 3시간을 아껴서 4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강의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채우겠다 이런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학생들 패턴이 시험이 다가오면 강의 듣는 시간을 늘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 시험이 멀리 있을 때, 시간이 많이 확보될 때 강의를 많이 들어서 내용을 많이 채우세요. 채우시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강의 수를 줄이고 시험 직전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 패턴입니다. 강의 듣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뭐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내가 100을 가동해야 되는데 강의를 들으면 앉아있는 에너지만 필요하니까요. 에너지가 뭐 20 이하로 이렇게 가동되더라도 내용을 다 습득하는 겁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힘도 덜 들고. 일일 일정입니다.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다음 자율학습 하시고 저녁에는 강의 들으시고, 강의가 끝나면 또 자율학습을 하시고, 아침 7시에 개방을 해서 저녁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저녁 6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별도 과정이 없는데 학원에 나서 공부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학원문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듣는 태도들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예정한 시간을 넘겨서 설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 학원하고 길을 달리 하더라도 꼭 시험이 꼭 되기를 저도 이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